장인의 솜씨가 깃든 명품 활을 보시라. 이리로 와서 이 정철궁을 구경해 보시라. 한 무사가 목청이 터져라 외쳤다. 그의 신 목소리는 시장의 소음마저 뚫고 쩌렁쩌렁 울렸다. 최상급 정철로 단련된 활대와 일개 요수 중에서도 으뜸인 철우수의 굵은 힘줄로 엮은 활시의 외 사거리, 무한한 위력. 요수를 사냥하기에 이보다 더 좋은 무기는 없다. 지나가는 무리민들이여, 놓치지 마시라. 단 200현패에 모십니다. 먼저 오시는 분이 임자. 무수한 무리민들이 그 노점 앞에 벌떼처럼 모여들었다. 그들의 눈빛은 마치 목마른 자가 샘물을 찾듯, 굶주린 자가 먹이를 발견한 듯 간절함과 욕망으로 번뜩였다. 무리민에게 무기란 단순한 도구가 아니었다. 그것은 생명줄이자 힘의 상징이며 때로는 그들의 목숨을 좌우하는 생사의 결정적인 요소였다. 좋은 무기는 무리민의 잠재력을 최대한으로 끌어내어 그들의 실력을 한층 더 고양시킬 수 있기 때문이었다. 그렇기에 수많은 무리민들은 허리띠를 졸라매고 굶주림을 참으면서라도 최고의 무기를 손에 넣으려 했었다. 이는 단순히 강해지기 위함이 아니라 험난한 무림에서 살아남기 위한 처절한 몸부림이기도 했다. 여편은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보며 속으로 코웃음을 쳤다. 저 정철궁이라는 활은 겉모습만 번지르르 할 뿐 실제로는 속임수로 가득했다. 활대는 과도하게 화려했으며 거대한 곡선과 함께 몇몇 부분은 속이 비어있는 형태로 정교하게 조각되어 있었다. 일반적인 정철로는 절대 저런 형태를 만들 수 없다. 정철은 단단하고 강인하지만 저런 세밀하고 복잡한 조각은 불가능에 가깝다. 오히려 저렇게 속이 비어있는 것은 활의 내구성을 현저히 떨어뜨릴 뿐이었다. 여편은 만져보지 않고도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다. 저것은 절대 진정한 정철로 주조된 것이 아니며 활에 함유된 정철의 함량은 기껏해야 30%를 넘지 않을 터였다. 아마도 겉만 정철로 도금하고 속은 다른 저급 금속으로 채웠을 것이 분명했다. 활시위는 해갈색을 띠고 있었고 자세히 보면 내부에 나선형의 무늬가 있었다. 만약 자신의 눈이 틀리지 않았다면 저것은 일개요수 모구수의 굵은 힘줄을 엮어 만든 것이 분명했다. 모구수와 철우수는 같은 일개 요수이며 계통적으로도 가까운 친척 관계였지만 두 종의 굵은 힘줄은 엄청난 차이를 보였다. 철우수의 힘줄로 엮은 활시위는 일개 무리민이 10,000번을 강하게 당겨도 끊어지지 않고 버틸 수 있었다. 하지만 모구수의 굵은 힘줄은 기껏해야 3,000번의 당김을 견디면 끊어져 버리는 현저히 낮은 내구성을 가지고 있었다. 전생에서 여편이 아직 어리고 약했을 적 그는 이런 사기에 걸려 큰 손해를 본 적이 있었다. 그때의 뼈아픈 경험은 그에게 값비싼 교훈이 되어 지금의 날카로운 통찰력을 길러주었다. 이리 오시오. 단돈 10현패. 이 모든 것이 단돈 10현패라오. 또 다른 노점 상인이 열을 올리며 외쳤다. 당신은 잘못 듣지 않았고 잘못 보지 않았소. 10현패로 가게 안의 물건을 마음껏 고르시오. 10현패로 사면 결코 손해보지 않고 10현패로 사면 결코 속지 않을 것이오. 그의 옆에서는 또 다른 상인이 허풍을 떨었다. 이것이 바로 최상급 양신환이요. 식사 후 한 알만 먹으면 100병을 치료하고 10,000병을 통치한다오. 먹고 나면 허리가 아프지 않고 다리가 저리지 않으며 무기를 잡는 손은 더욱 활기 넘치고 만척을 한숨에 달려도 숨이 차지 않으며 얼굴색은 더욱 붉어지고 밤에는 더욱 웅장해질 것이오. 여편은 이 노점에서 저 노점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기청을 찢을 듯한 외침과 기이하고 과장된 호객 행위들이 귓가를 끊임없이 때렸다. 온갖 거짓과 허위, 그리고 희망 고문이 뒤섞인 아우성이었다. 여편은 무기를 파는 노점에서는 발걸음을 멈추지 않았다. 그는 오직 약재 노점에서 약간의 약초를 구매했다. 마염화,
새뿌리, 천엽자, 천엽자, 두냥, 생기과, 생기과, 두개, 그리고 혈연정, 혈연정, 한 개의 모든 것의 종합은 78현패였다. 여편에게 필요한 것들 중에서 이제 남은 것은 단 하나, 바로 혈란담, 혈란담 뿐이었다. 혈란담은 혈목사, 혈목사라는 요수의 쓸개즙으로 그 가치가 매우 높고 희귀했다. 시장을 한 바퀴 둘러본 여편은 혈란담을 파는 노점이 3군데 있음을 발견했다. 가장 저렴한 가격은 100현패였고 가장 비싼 가격은 130현패였다. 100현패를 부른 이는 30대 중반쯤으로 보이는 일개 무리민이었다. 그는 키가 크고 건장한 체격이었으며 거대한 대도를 등에 짊어지고 철갑옷을 입고 있었다. 아마도 모험가일 것이었다. 그의 얼굴은 일반적인 모험가들처럼 지저분하게 덥수룩하지 않고 깔끔하게 면도되어 있었다. 그의 눈에는 험난한 여정을 겪어온 자의 피로와 단단함이 동시에 엿보였다. 여편은 웅크리고 앉아 노점 위에 놓인 혈란담을 집어들며 물었다. 혈란담은 얼마입니까? 이 혈란담은 순도가 매우 높았고 그 안에 담긴 요원도 풍부했다. 필시 성체 혈목사의 것이 분명했으며 골수 세척액을 만드는데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재료였다. 중년 남자는 입술을 비죽거리며 말했다. 너도 봤겠지만 호가는 100현패다. 여편은 거침없이 절반을 깎아내며 말했다. 그렇게 사람을 속이려 드는군. 혈목사는 일개 요수 중에서도 비교적 약한 편이며 지능도 매우 낮소. 올바른 방법만 안다면 당신 같은 일개 무리민이라도 전혀 다치지 않고 하루에 최소 5마리 이상의 혈목사를 사냥할 수 있을 텐데 아무런 위험 없이 얻는 것을 뻔뻔하게 이렇게 비싸게 팔다니 50현패 단 한 푼도 더 줄 수 없소. 중년 남자는 여편을 흘끗 보더니 경멸하듯 말했다. 그게 그리 쉬운 줄 아느냐. 너는 흑풍령, 이 내 마음대로 드나드는 유원지라도 되는 줄 아느냐. 나는 이 혈목사를 찾아다니느라 아주 오랜 시간을 허비했고 목숨을 걸고 겨우 죽였어. 하루에 5마리 이상을 죽인다고? 만약 혈목사를 그렇게 쉽게 찾고 사냥할 수 있다면 지금쯤 거래소에는 혈란담이 넘쳐났을 것이다. 중년 남자는 이렇게 대담하게 절반을 깎는 흥정은 난생 처음 겪어보는 일이었다. 아무리 그래도 혈란담은 혈목사의 정수인데 자신이 본 가장 싼 것도 80현패였다. 여편은 혈목사의 습성에 대해 약간의 정보를 흘리며 비웃었다. 그건 찾는 방법이 잘못되었기 때문이지. 혈목사는 음습하고 차가운 곳을 좋아하지만 매일 최소 1시간은 햇빛을 쬐어야 하오. 게다가 그들의 독특한 습성까지 고려하면 제대로 된 장소만 찾는다면 하루에 5마리는 물론 8마리나 10마리도 잡을 수 있지. 만약 여편에게 현패가 부족하지 않았다면 그는 이렇게까지 흥정하는 수고를 하지 않았을 것이다. 비록 그의 아버지가 가문의 상업 부분을 관리하고 있었지만 엽전은 무공이 폐지되어 중요하지 않은 상업 부분만을 맡고 있었다. 그래서 여편은 엽가의 직계 후손임에도 불구하고 풍족한 자금을 자유롭게 쓸 수 없는 처지였다. 용돈을 넉넉히 벌 수 있을 터였다. 중년 남성은 두터운 눈썹을 치켜세우며 물었다. 내 말이 정말이냐? 혈목사가 매일 1시간씩 일광욕을 해야 한다고, 차갑고 습한 곳을 좋아한다고 알려진 그 뱀이 햇빛을 쬐어야 한다니 그의 상식과는 너무나도 동떨어진 이야기였다. 중년 남성은 혈목사가 습하고 차가운 환경을 선호한다는 사실을 익히 알고 있었다. 하지만 어린 소년, 여편이 너무나도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하자 그의 내면에 의심의 씨앗이 심어지기 시작했다. 과연 이토록 굳건한 태도는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그의 말에 일말의 진실이라도 숨어 있는 걸까? 여편은 어깨를 으쓱하며 되물었다. 제가 영감님을 속여서 얻을 게 뭐가 있겠습니까? 혈목사는 물론 습하고 음습한 냉기를 좋아하지만 그들 역시 살아있는 생명체입니다.
매일 최소 1시간은 햇빛을 쬐어 몸속의 열기를 보충해야 하고 밤에는 한 번 물을 보충해야 하죠. 그래서 그들이 서식하는 곳은 보통 수원지로부터 10리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이 기준으로 찾아보시면 매일 최소 3마리의 혈목살을 잡을 수 있을 겁니다. 며칠만 더 사냥하면 영감님의 전알꼬해진 장비들도 새 것으로 바꿀 수 있을 테고요. 여편은 달아빠진 옷차림과 손때 묻은 무기를 얼핏 쳐다보며 비수 같은 말을 던졌다. 중년 남성은 여전히 여편의 말을 반신반의하고 있었다. 그는 평생을 사냥꾼으로 살아왔지만 이 어린 소년처럼 혈목사의 습성을 이토록 세밀하게 꿰뚫고 있지는 못했다. 과거 그는 흑풍령에서 혈목사를 찾아 헤맨 적이 있었다. 특히 음침하고 어두운 곳만 골라 다녔지만 2, 3일 동안 아무런 소득도 없이 허탕만 쳤었다. 그러다 포기하고 돌아가려던 찰나 우연히 한 마리의 혈목살을 발견했었다. 이제 와서 돌이켜보니 그곳은 햇볕이 드는 곳과 그리 멀지 않은 곳이었다. 다만 그때는 수원지에 대한 중요성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던 터였다. 여편의 이야기는 앞뒤가 너무나도 딱 들어맞았고 마치 실제 경험에서 우러나온 지식처럼 들렸다. 중년 남성은 깊은 침묵 속으로 빠져들었다. 과연 이 소년의 말대로 한번 시도해보는 것이 현명한 선택일까? 아니면 또 다른 무모한 시도가 될 뿐일까? 그의 고민은 깊어졌다. 80년 전, 더 이상은 안 돼. 상인의 단호한 목소리가 울렸다. 하지만 여편은 단호하게 고개를 가로저었다. 너무 비쌉니다. 이만큼이나 정보를 알려드렸으니 50현전 정도면 영감님께도 손해보는 장사는 아닐 겁니다. 안 파실 거면 전 그냥 가겠습니다. 만약 저에게 혈란담을 그냥 주신다면 혈목사의 습성에 대해 조금 더 귀띔해 드릴 수도 있고요. 중년 남성이 여전히 망설이는 것을 본 여편은 미련 없이 몸을 돌려 떠나려 했다. 여편의 주머니 사정은 넉넉지 않았다. 그는 혈란담을 살 만큼 많은 돈이 없었지만 혈란담은 골수 세정액을 만드는데 가장 좋은 재료였다. 만약 구하지 못한다면 다른 재료로 대체할 수밖에 없겠지만 그렇게 되면 약효가 40% 이상 감소할 터였다. 그의 수련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문제였다. 여편이 정말로 떠나려는 것을 본 중년 남성은 다급하게 그를 불러 세웠다. 잠깐만 기다려라. 그는 진열대에 놓여있던 혈란담을 집어들었다. 고작 혈란담 하나 가지고 뭘 그러겠냐. 만약 내 말이 정말 맞다면 나는 손해는커녕 오히려 이득을 보게 될 테지. 자, 여기 받아라. 이제 혈목사의 또 다른 습성은 무엇인지 말해다오. 이전에 여편이 말했던 내용들은 너무나도 명확하고 합리적이어서 중년 남성은 이미 그의 말을 7, 8할 정도는 믿고 있었다. 만약 앞으로 자신이 매일 3마리 이상의 혈목사를 사냥할 수 있다면 혈란담 하나를 수업료로 지불하는 것쯤은 아무것도 아니었다. 중년 남성은 겉보기에 성실하고 소박한 사람 같았다. 여편은 한 푼도 들이지 않고 귀한 혈란담을 얻게 되어 내심 흐뭇했다. 그의 입가에는 만족스러운 미소가 피어올랐다. 여편은 무심한 듯 툭 내뱉었다. 영감님도 꽤나 솔직하신 분 같으니 방금 제가 드린 말씀 중에 좀 과장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수원지로부터 10리 떨어진 곳은 피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만약 그런 식으로 찾아 나섰다가는 혈목사는커녕 유훈맹에게 희감길 테니까요. 중년 남성은 그 말을 듣자마자 등골에 식은땀이 줄줄 흘렀다. 여편이 워낙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기에 그는 내일 당장 그 말대로 혈목사를 찾아 나설 작정이었다. 하지만 이게 웬걸. 그 모든 것이 가짜 정보였다니. 유훈맹 또한 일개 요수였지만 혈목사보다 2배는 강력했다. 중년 남성은 무사 1중이었고 무사 2중과 맞먹는 유훈맹에 비하면 분명한 격차가 존재했다. 만약 유훈맹과 마주쳤다면 목숨을 잃을 정도는 아니겠지만 최소한 열흘에서 보름은 집에서 알아누워야 할 큰 부상을 입었을 것이다.
만약 그가 여편을 다시 부르지 않았다면 그 결과는 너무나도 자명했다. 생각만 해도 아찔했다. 중년 남성은 소리 없이 여편을 바라보며 두려움에 떨었다. 그 생각만으로도 몸이 부들부들 떨렸다. 눈앞의 이 소녀는 대체 어떤 배경을 가진 것일까? 직접적으로 해를 끼치지 않아도 그의 말 한마디가 누군가의 운명을 뒤흔들 수 있었다. 만약 그를 거스른다면 자신이 어떻게 죽을지도 모른 채 사라질 수도 있다는 섬뜩한 예감이 들었다. 중년 남성이 자신을 원망 어린 눈빛으로 쳐다보자 여편은 가볍게 웃었다. 그렇게 쳐다보지 마십시오, 영감님. 방금 제가 그렇게 많은 정보를 드렸는데도 영감님께서 현란담을 팔지 않으셨다면 오히려 제가 큰 손해를 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영감님이 솔직하신 분 같으니 제가 제대로 알려드리죠. 혈목사가 매일 1시간씩 햇볕을 쬐는 것은 맞지만 물을 마시는 주기는 3일에서 5일에 한 번입니다. 그러니 영감님께서 찾으셔야 할 곳은 수원지로부터 30리에서 50리 떨어진 곳입니다. 그렇게 찾으시면 하루에 3마리, 아니 그 이상도 잡을 수 있을 겁니다. 만약 주변에 쑥이 많이 자라고 있다면 그 지역에는 최소 5마리 이상의 혈목사가 있을 겁니다. 혈목사가 가장 좋아하는 냄새가 바로 쑥향이거든요. 여편은 미소를 지으며 덧붙였다. 이번에는 영감님을 속이지 않았습니다. 이건 영감님께서 저에게 현란담을 주신 것에 대한 보상이라고 생각하십시오. 여편의 눈에는 혈목사의 평범한 습성 따위는 아무런 가치도 없었다. 그저 아낌없이 내어줄 수 있는 하찮은 지식일 뿐이었다. 중년 남성의 눈은 번쩍 빛났다. 이번에야말로 그는 여편의 말을 완전히 신뢰하게 되었다. 그는 문득 기억을 더듬었다. 예전에 자신이 발견했던 그 혈목사 주변에 정말로 몇 그루의 쑥이 자라고 있었던 것이다. 그의 머릿속에서는 모든 퍼즐 조각이 완벽하게 맞춰지는 듯했다. 소형제, 소형제, 내 이름은 석성이다. 내가 판 데에 내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무엇이든 가져가거라. 앞으로 무슨 일이든 나를 찾으려면 교역시장으로 오면 된다. 석성은 여편의 지식이 돈 이상의 가치를 지녔음을 깨달으며 진심으로 감사와 호의를 표했다. 흑풍령에 가지 않는다면 모두 이곳에 있을 것이다. 중년 남자는 여편에게 100번이고 1000번이고 감복했다. 그는 타고난 재능이 부족해 30살이 되어서야 겨우 무사 1단계가 되었고 무혼조차 없었다. 이번 생에 무사 후기 단계에 이르는 것이 이미 정점일 터인데 그마저도 언제일지 알 수 없는 일이었다. 여편은 나이가 많지 않았지만 그의 말투와 언변은 중년 남자를 저절로 경외하게 만들었다. 분명 연혼사의 수습 제자일 것이 분명했다. 여편은 아무렇지도 않게 말했다. 당신의 이 노점에서 저에게 쓸모 있는 것은 현란담뿐입니다. 게다가 당신은 무사 1단계인데 매일 돈 버는 일에만 신경 쓸 것이 아니라 빨리 2단계로 돌파할 방법을 찾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중년 남자의 몸이 미세하게 떨렸다. 그는 자신의 등급을 한 번도 말한 적이 없었는데 이 어린 소녀는 어떻게 알았을까? 만약 소년이 스스로 알아챈 것이라면 그의 시야는 대체 얼마나 예리하다는 말인가? 여편의 이미지는 그의 눈앞에서 단순히 커다란 존재를 넘어 더욱 깊은 신비로움을 더해갔다. 중년 남자는 진심으로 말했다. 정말 감사합니다. 여편은 피식 웃었다. 이 남자는 자신에게 현란담을 건네주고는 오히려 고맙다고 말하니 정말 순진하고 사랑스러울 지경이었다. 하지만 이 세상에서는 지금처럼 이렇게 진심 어린 중년 남자를 만나기란 극히 드문 일이었다. 여편은 중년 남자에게 좋은 인상을 받았다. 그는 현란담을 소중히 챙겨 넣으며 마지막 한마디를 덧붙였다. 제가 잘못 본 것이 아니라면 당신은 무사 1단계에 여러 해 동안 갇혀 있었을 겁니다. 과거에 너무 많은 생명을 해쳐서 몸에 잠재된 병이 생겼고 신장에 내상을 입어 전기를 손실했기에 혈내를 응축하고 확장하며
영연경 2단계로 돌파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제가 당신에게 한 가지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매일 달아엽, 지심초, 월화석을 각각 한 줌씩 넣고 작은 불에 3시간 동안 달인 다음 그 물에 몸을 반시진 동안 담그십시오. 10일 후에 영연경 2단계 돌파를 시도해 보십시오. 석성, 왜 몸이 전율했다. 5년 전 한 모험에서 그의 허리가 부상을 입어 신장에 손상을 입었다. 비록 치료를 받고 큰 문제는 없었지만 그 후유증이 잠재적인 위험으로 남아 있었다. 지금도 장마철이 되면 그의 허리는 어김없이 쑤시고 아팠는데 대체 이 소녀는 어떻게 그걸 알았단 말인가. 그의 심장은 격렬하게 요동쳤다. 석성은 고개를 들었지만 이미 여편의 그림자는 보이지 않았다. 그는 단호하게 노점을 접었다. 석성은 당장 재료를 사러 가서 저녁에 여편이 말한 대로 시도해보고 내일 흑풍령으로 가서 운을 시험해보기로 결심했다. 여편은 거래시장을 벗어나며 마음이 가벼워졌다. 필요한 모든 재료를 손에 넣었으니 이제 잠시 후 골수 세척액, 세수액을 제조하면 몸을 보양할 수 있을 터. 그때가 되면 그는 현기를 수련하고 더 많은 현맥을 뚫을 수 있을 것이다. 전생의 여편은 팔품혼황이었을 뿐만 아니라 연단, 진도, 연기 등 다른 여러 방면에서도 경이로운 재능을 가지고 있었다. 모르는 것이 없었고 못하는 것이 없었다. 각 분야에서 여편은 연운사의 경지에 버금갈 정도로 초고의 경지에 도달해 있었다. 이것이 바로 전생의 여편이 팔품혼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구품 혼재들보다 더 유명했던 이유였다. 하지만 여편에게도 골치 아픈 점이 있었는데 약을 제조하려면 연재실과 많은 도구가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여편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문득 미소를 지었다. 해결책을 찾은 듯했다. 여편은 길 가는 사람들에게 2번 물어본 후 잠시 뒤 엄청난 면적을 차지하고 웅장한 외관을 자랑하는 건축물에 도착했다. 이곳이 남월성의 연약사협회인가. 조금 작긴 하지만 가장 기본적인 혼사탑 정도는 부족하지 않겠지. 연약사협회는 혼사탑과 현전외 뒤에 위치한 조직 구조로 연약사들 사이에서 매우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었다. 그 지부 구조는 대륙 전체에 걸쳐 넓게 퍼져 있었고 전생의 여편은 대륙 연약사협회의 명예 장로이자 구품 연약사였다. 연약사협회 안으로 들어서자 바닥은 눈부시게 하얗게 빛나고 있었고 벽에는 섬세하게 조각된 문양들이 새겨져 있었다. 넓고 웅장한 계단은 거래 시장보다 훨씬 기품이 넘쳤다. 여편이 막 안으로 들어서자 연약사협회 카운터 앞에 서 있던 몇몇 직원들이 모두 그를 보았다. 그들은 여편의 나이와 옷차림을 번갈아 보며 기대감에 찬 표정에서 실망감으로 바뀌더니 약간의 경멸하는 기색을 내비쳤다. 연약사협회에 오는 사람들은 연약사를 제외하고는 90% 이상이 단약과 재료를 사러 온 무사들이었다. 이 직원들은 손님을 응대하며 수수료를 받는데 만약 통 큰 손님을 응대하면 많은 수수료를 얻을 수 있었다. 하지만 단순히 구경하러 온 손님을 응대하면 반나절을 허비하고도 아무것도 얻지 못했다. 여편의 어린 나이와 평범한 옷차림은 모든 직원들이 그를 보자마자 사형 선고를 내리게 만들었다. 분명히 연약사협회에 견학이라도 온 꼬맹이일 것이라고 단정 지은 것이다. 순식간에 아무도 그에게 먼저 다가가는 사람이 없었다. 여편은 직원들의 속마음을 알지 못했다. 그는 곧장 서비스 카운터로 향했다. 연재실을 빌리려면 절차를 밟아야 했기 때문이었다. 가장 앞쪽에 서 있던 직원이 눈살을 찌푸리며 뒤에 서 있던 한 소녀에게 말했다. 이 꼬맹이는 보아하니 여기까지 와서 뭐해? 됐어. 루얼, 저 손님을 내가 접대해. 살살 맞고도 단호한 목소리가 울렸다.
루월이라 불린 소녀는 17, 8살쯤 된 어린 나이로 깨끗하고 단정한 용모에 약간은 창백한 기색이 돌았다. 그녀는 고개를 숙인 채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하지만 진 언니, 그래도 괜찮을까요? 루월이 여편을 무시해서가 아니었다. 이곳 연약사협회에서는 손님을 접대하는데 엄격한 순번이 있었고 이를 어기고 중간에 끼어드는 것은 다른 직원들과 불필요한 마찰을 일으킬 수 있어다. 고객 접대 기회는 곧 수입과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였고 암묵적인 경쟁이 치열한 곳에서 순서를 무시하는 것은 용납되지 않는 행위였기에 자칫하면 큰 다툼으로 번질 수도 있어다. 진 언니라 불린 직원은 그들의 눈에 띄게 너그러운 척하며 말했다. 그녀의 얼굴에는 인위적인 미소가 가득했지만 그 눈빛 속에는 번뜩이는 교활함이 숨어 있었다. 뭐가 나쁠 게 있어? 넌 이제 막 왔으니 아직 모르는 게 많잖아. 손님을 많이 접대해봐야 너에게도 이득이 되는 거야. 다른 접대원들도 얼씨구나 하며 합세했다. 맞아. 진 언니가 이렇게 좋은 기회를 양보해주는데 뭘 망설여. 진 언니는 정말 착해. 고개까지 양보해주다니. 그들은 능글맞게 거들었지만 입꼬리에는 비웃음이 걸려 있었고 속으로는 저런 말은 루월 같은 신입이나 속아 넘어가지라며 혀를 찼다. 그들은 시선을 주고받으며 암묵적으로 하찮은 손님을 떠넘겼군이라는 메시지를 교환하고 있었다. 여편은 그들의 대화를 들으며 조용히 고개를 저었다. 요즘은 심지어 하찮은 접대원들조차 이득에 눈이 멀어 달려드는구나. 설마 나를 깔보고 있는 건가? 그의 눈에는 비웃음과 함께 세상사에 대한 깊은 회의감이 스쳤다. 그는 옅게 미소 지었다. 만약 이 몸의 원래 주인이었다면 아마 자존심이 발끈하여 나아가 시끄럽게 다투었겠지. 하지만 나는 저렇게 이익에 눈이 멀어 얄팍한 수를 쓰는 어린 소녀들과 시시비비를 가릴 만큼 한가하지 않다. 결국 주변의 재촉과 눈치에 떠밀려 루월은 여편의 앞으로 조심스럽게 다가섰다.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작고 불안했다. 손님,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여편은 태연하게 말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어떠한 동요도 없었다. 연재실을 하나 준비해 주시오. 순간, 조금 전까지 여편을 무시하며 거들떠보지도 않던 접대원들의 눈빛이 번쩍이며 그에게로 향했다. 그들의 얼굴에는 충격과 함께 탐욕스러운 빛이 감돌았다. 이 젊은이가 혹시 연약학도인가? 그들의 머릿속에서는 복잡한 계산이 빠르게 이루어졌다. 연약사협회에서 고액 고객을 유치하는 것은 흔한 일이지만 연약사와 인맥을 쌓는다는 것은 그야말로 하늘로 오르는 한 걸음이었다. 연약사 한 명과 인연을 맺을 수 있다면 협회 내에서 그 누구도 함부로 건드리지 못할 만큼 막강한 배경을 얻게 되는 셈이었다. 연약사는 희소할 뿐만 아니라 그들이 제조하는 영약과 비약은 이 세계에서 절대적인 가치를 지녔기 때문이었다. 조금 전 너그러운 척했던 진 언니는 마치 번개라도 맞은 듯 빠르게 루월을 옆으로 거칠게 밀쳐냈다. 그녀는 스스로 생각하기에 가장 매혹적이라고 여길 미소를 지으며 여편에게 말을 걸었다. 그녀의 미소는 차라리 뱀 같았다. 손님께서는 영약을 연재하시려는 건가요? 저희 연약사협회에는 총 15개의 기초연재실을 대여해드리고 있는데 한 시즌, 2시간, 당 50편패입니다. 마침 딱 한 곳이 비어있으니 제가 손님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진 언니는 루월에게 나지막하지만 싸늘하게 속삭였다. 루월, 여기는 내가 상관할 일이 아니야. 어서 내려가. 쓸쓸하게 물러서려던 루월을 여편이 불러세웠다. 그는 흔들림 없는 목소리로 말했다. 필요 없습니다. 이 아가씨가 저를 안내하게 하시오. 진 언니는 어떻게든 상황을 만회하려 했지만 여편은 그녀에게 눈길조차 주지 않았다. 그는 망설임 없이 은은한 빛을 띠는 50편패를 안내대에 올려놓았다. 여편은 미간을 살짝 찌푸리며 여전히 멍하니 서 있는 루월에게 말했다.
무엇을 그렇게 멍하니 서 있는 것이오. 여기 50현패가 있으니 어서 저를 안내하시오. 루월은 그제야 정신을 차린 듯 서둘러 정보를 등록하고는 여편을 마지막 남은 연재실 쪽으로 안내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발걸음은 불안했지만 동시에 어딘가 모를 희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 진언니는 여편이 멀어지는 것을 바라보며 얼굴을 찌푸렸다. 그녀는 경멸스러운 듯 차갑게 콧방귀를 뀌었다. 잘난 척은 저 어린 나이에 고작 연약학도일 테지. 어디서 주워들은 연약술 몇 조각으로 운이라도 시험해 보려는 모양인데 만약 저자가 영약을 연재해낸다면 나는 연약사 협회회장이다. 그녀의 맹렬한 비난 속에는 분노와 질투 그리고 어쩔 수 없는 열등감이 뒤섞여 있었다. 여편은 기초 연재실을 둘러보았다. 모든 연재 기구들이 낡았지만 완벽하게 갖춰져 있었고 약재를 다루기 위한 각종 도구들도 깨끗하게 정돈되어 있었다. 그 모습을 본 그는 만족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였다. 한 시즌의 50현패는 결코 싼 가격이 아니었지만 이 정도 시설이라면 충분히 가치 있는 투자였다. 다른 일 없으면 방해하지 마시오. 여편은 차분하게 루월에게 말했다. 그는 문을 닫고 연재대 앞으로 다가섰다. 이전에 구매했던 약재들을 정성스럽게 펼쳐놓았다. 그가 꺼낸 것은 세 송이의 마염화, 2냥의 천엽자, 2개의 생기과 하나의 혈연정,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의 혈란담이었다. 이 귀한 약재들이 연재대 위에 차례로 놓이자 방 안은 은은한 약향으로 가득 찼다. 혈연정을 분쇄기로 갈아 고운 가루로 만들고 생기과의 껍질을 벗겨 즙을 짜낸 다음 마염화의 꽃술을 채취하는 작업이 이어졌다. 여편의 손은 마치 물 흐르듯 빠르게 움직였다. 순식간에 몇 가지 약재들의 준비가 완벽하게 마무리되었다. 모든 과정은 마치 구름이 흐르고 물이 흐르듯 극도로 우아하고 아름다웠으며 보는 이의 눈을 시원하게 하는 미감으로 가득했다. 만약 어떤 연약 대사라도 여편의 이런 움직임을 목격했다면 아마 놀라움에 눈알이 튀어나올 정도였을 것이다. 약재 준비의 초기 단계는 겉보기에는 복잡하지 않지만 사실 연약사의 가장 기본적인 지식과 숙련도를 시험하는 핵심적인 과정이었다. 일반적인 연약사들이 혈연정을 분쇄기로 갈아 붉은 가루를 만들면 크고 작은 입자들이 뒤섞여 나오기 마련이다. 이를 다시 채로 걸러내야만 비로소 배합에 사용할 수 있을 정도가 된다. 하지만 여편이 어떤 방식으로 분쇄했는지 알 수 없으나 그가 만들어낸 가루는 모래알처럼 극도로 미세하여 마치 한 폭의 예술 작품처럼 완벽한 입자 균일도를 자랑했다. 생기과의 껍질을 벗기는 작업도 마찬가지였다. 보통 연약사들은 껍질을 벗기다가 과육의 흠집을 내는 경우가 다반사였지만 여편이 벗겨낸 생기과는 하나하나가 완벽하게 둥글고 탱글탱글하며 수정처럼 투명하게 빛났다. 위에서 아래까지 단 한 치의 손상도 찾아볼 수 없는 그야말로 신기에 가까운 솜씨였다. 마염화의 꽃술을 채취하는 과정은 더욱 기이했다. 일반적인 연약사들은 확대 도구를 사용하여 극도로 신중하게 꽃술을 뽑아내야만 했다. 그러나 여편은 오른손을 가볍게 튕기자마자 꽃술들이 마칠 때가 되면 바람의 낙엽이 떨어지듯 저절로 용기 안으로 떨어져 내렸다. 그 모습은 마치 자연의 섭리처럼 완벽하고 자연스러웠다. 모든 준비 작업이 끝났다. 여편은 이제 본격적으로 수골수를 배합하기 시작했다. 그는 먼저 생기과 즙을 약한 불에 데웠다. 연록색 액체가 거품을 내며 끓어오르기 직전 여편은 혈연정, 가루 속으로 투입되었다. 별표 쾅, 별표 소리와 함께 자욱한 연기가 피어올랐다. 붉은색과 초록색 두 가지 재료의 혼합물은 눈 깜짝할 새보랏빛 액체로 변했다. 처음에는 탁하고 침전물이 가득했던 보랏빛 액체는 미세한 불꽃으로 서서히 가열되자 점차 반투명해지기 시작했고 그 내부에서는 수많은 보랏빛 결정들이 영롱하게 응결되고 있었다. 여편은 시간을 마음속으로 계산했다. 정확히 5분이 지났을 무렵 그는 마염화,
외꽃술과 이미 곱게 빻아진 천엽자, 두량, 량을 망설임 없이 첨가했다. 별표 부글부글부글, 별표 약액이 격렬하게 끓어올랐다. 별표 칙, 별표 반응 과정에서 연한 붉은 연기 가닥들이 솟아올랐고 연금술방 안은 황홀할 정도로 달콤하고 향긋한 내음으로 가득 찼다. 보랏빛 결정들과 천엽자, 그리고 마여마의 꽃술이 서로 반응하며 결합하는 모습은 마치 보랏빛 별이 가득한 밤하늘에 찬란하게 빛나는 별똥별 같았다. 차갑고도 맑은 그 빗줄기는 약액 전체를 가로지르며 피어났고 그 아름다움은 그야말로 절정이었다. 여편은 약재들이 반응하는 정도와 시간을 끊임없이 가늠했다. 반자루의 향이 다 타들어갈 즈음 그의 눈빛에서 성광이 터져나왔다. 별표 푸슉, 별표 여편의 소나기의 주인 혈란담이 터지며 그 안에 있던 맑고 진한 액체가 마치 물화살처럼 정확히 약액이 끓는 약병 속으로 뿜어져 들어갔다. 격렬한 반응으로 약병 안의 용액은 처음에는 미약하게 끓다가 이내 맹렬하게 요동쳤고 점차 고요해지기 시작했다. 몇 분 후 몽롱한 보랏빛 광채가 아른거리는 약액이 여편의 눈앞에 모습을 드러냈다. 희미하게 퍼져나오는 향기만 맡아도 온몸의 세포들이 전율하는 듯했다. 여편은 보랏빛 액체를 바라보며 가볍게 한숨을 쉬고 이마에 땀을 닦았다. 수고렉, 이 성공적으로 제조되었다. 만약 다른 연금술 대가들이 여편의 연금 과정을 목격했다면 그들은 경악하여 무릎을 꿇고 땅바닥에 엎드린 채 눈을 휘둥그레 뜨고 입을 다물지 못했을 것이다. 일반적인 연금술사들은 약물이나 단약을 연성할 때 현식으로 반응 과정을 감지하며 자신의 현기를 반응에 참여시켜야 한다. 하지만 여편은 겨우 하나의 현맥만을 뚫은 상태로 몸속에 현기 한 줌조차 없었다. 연성 과정 전체에서 단 한 점의 현기도 개입하지 않았다. 여편은 오로지 풍부한 경험과 상상할 수 없는 경지의 시간 제어 능력에 의존했을 뿐이다. 이 연성 방법을 만약 외부에 알린다면 아무도 믿지 않을 것이다. 하물며 수고렉은 약액이며 여편은 고작 하나의 현맥을 뚫은 무자에 불과했다. 무자의 신분으로 일품 약액을 연성해낸다는 것은 원로인조차도 오직 여편만이 이룰 수 있는 일이라고 여길 정도였다. 수고렉 연성도 성공했으니 여기서 바로 사용해야겠어. 연성실을 빌린 시간도 아직 반 시즌이나 남았으니 낭비할 순 없지. 여편은 망설임 없이 옷을 벗어 던지고 가부좌를 틀고 앉아 방금 제조한 수고렉을 단숨에 들이켰다. 별표 Astérisque. 수고렉은 여편의 뱃속으로 스며들어 미장을 중심으로 전신으로 퍼져나갔다. 불과 몇 초 만에 여편의 몸 모든 부분에 수고렉의 약효가 가득 채워졌고 세포 하나하나에서 뇌까지 파고드는 듯한 극심한 통증이 밀려들어 그로 하여금 낮은 신음을 흘리게 했다. 수고렉의 약효는 여편의 온몸을 땀으로 흠뻑 적셨다. 능지처참을 당하는 듯한 고통이 파도처럼 밀려왔고 맹렬한 약효가 여편의 세포 하나하나를 격렬하게 자극했다. 그의 얼굴은 고통으로 일그러졌고 온몸은 뜨겁게 달아올랐다. 역겹고 비린 냄새를 풍기는 검은 진흙층이 모공을 통해 스며 나오더니 잠시 후 그의 몸 밖은 두꺼운 진흙층으로 뒤덮였다. 수고렉의 에너지는 여편의 약해진 몸속에서 마치 맹수들이 휘몰아치는 경류처럼 계속해서 폭발했다. 세포들은 빠르게 탈바꿈하는 부담을 견디지 못하고 끊임없이 분열하고 재생되었으며 살을 찢는 듯한 통증은 여편을 경련하게 만들었고 그의 얼굴은 붉게 상기되어 땀으로 범벅이 되었다. 만약 평범한 사람이 세포가 부서지는 듯한 이러한 고통을 겪었다면 진작에 실신했을 것이며 일부 강력한 무사들조차도 이 끔찍한 고통 속에서 이성을 유지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그러나 여편은 그 과정에서 단 한 번의 비명도 지르지 않았다. 이 극심한 고통은 마치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그의 표정은 놀랍도록 평온했다. 연금술방. 여편은 가부좌를 틀고 앉아 머리는 하늘을 이고 눈은 코끝을 보고 코는 가슴을 보며 두 손바닥을 위로 향하고 다섯 마음, 오심, 이 하늘을 향하는 자세로 전적으로 자신의 신체를 단련하는 데 몰두하고 있었다. 연금술방 바깥의 협회 로비. 진염, 이여월, 려열에게 분풀이를 하고 있었는데 그 말들이 특별히 듣기 거북했다. 우리는 서비스 직원으로서 손이 빠르고 눈치가 빨라야 하며 그 어떤 고객에게도 품이 있고 예에 바르게 대해야 해요. 우리 연금술사협회에 오는 손님들은 모두 신성한 분들이니까. 어떤 사람들은 소위 연금술사라고 불리는 사람들에게 아첨하는 데만 급급해서 자신의 직업적 책임을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겨우 애송이 한 명 때문에 그 모든 걸 잊어버리다니 그 애송이가 무슨 대단한 연금술 대가라도 되는 줄 아나 봐. 여편과 관련된 일은 진염의 심기를 매우 불편하게 만들었다. 방금 전 한 손님이 연금술사협회를 떠났는데 여월이 제때 예의를 갖추지 못했고 진염은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비웃으며 경멸하는 표정을 지었다. 여월은 맞은편에 서서 억울한 표정을 지었다. 꾸짖음을 듣고는 거의 울음을 터뜨릴 지경이었지만 감히 대꾸하지 못했다. 주변의 다른 직원들은 차가운 표정으로 그들을 지켜보고 있었다. 30이 넘은 중년 남자가 뚱뚱한 몸매로 진염에게 다가왔다. 진염, 누가 널 기분 나쁘게 했는지 오빠한테 말해봐. 중년 남자는 음흉한 얼굴을 하고 손으로 진염의 엉덩이를 별표 찰싹 별표 때렸다. 육중한 몸을 지탱하기 힘든지 출렁이는 엉덩이가 심하게 덜렁거렸다. 진염은 그 모습을 보자마자 입꼬리를 매혹적으로 끌어올리며 미소 지었다. 마치 기다렸다는 듯 혹은 익숙한 유희를 시작하려는 듯한 웃음이었다. 어머, 라이 오빠셨네요. 어떠한 추행에도 아랑곳하지 않는다는 듯 진염은 오히려 눈웃음까지 지으며 그의 노골적인 시선을 즐기는 듯했다. 마치 오랜 연인이라도 되는 양 달콤하면서도 능글맞은 목소리로 물었다. 라이 오빠, 오늘은 어쩐 일로 이렇게 한가하게 여기까지 발걸음하셨어요? 라이마오는 무렇고 불결해 보이는 이를 드러내며 음흉하게 웃었다. 그의 시선은 진염의 풍만한 가슴골에 끈적하게 달라붙어 있었고 이미 기다렸다는 듯 그녀의 치마 속으로 망설임 없이 손을 뻗어 들어갔다. 내 귀여운 아가씨가 보고 싶어서지. 진염은 그의 손을 슬쩍 밀어냈지만 그 동작은 거절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애교에 가까웠다. 그녀는 간드러지는 웃음을 터뜨리며 그의 시선을 피하는 척했다. 어머, 라이 오빠, 이러지 마세요. 여긴 연금술사협회 아니라고요. 행여라도 관리인에게 들키기라도 하면 곤란해진다고요. 뭘 걱정해. 라이마오는 음흉하고 자신감 넘치는 웃음을 흘리며 진염의 반응을 살폈다. 어제 말이야, 내가 일품 단약의 비법을 하나 손에 넣었어. 만약 내가 그걸 연성해내면 난 일품 연단사 자격을 증명할 수 있게 된다고. 오빠가 연금술사협회의 정식 일품 연단사가 되는 순간 그 누가 감히 너에게 함부로 대할 수 있겠어. 방금 전까지 능글맞게 웃던 진염의 얼굴에는 순식간에 진심 어린 기쁨이 만개했다. 그녀의 눈은 놀라움과 희망으로 크게 뜨였다. 정말이세요, 라이 오빠? 정말 그렇게 될 수 있어요? 30이 훌쩍 넘은 나이에도 겨우 1단계 무사밖에 되지 못하는 라이마오였다. 그의 외모는 누가 보아도 추하고 볼품없었으며 무사로서의 삶은 이미 끝난 것이나 다름없었다. 하지만 그에게는 연금술에 대한 뛰어난 천부적인 재능이 있었다. 이미 기본적인 약재를 능숙하게 제조할 수 있었으니 사실상 고급 연금술 견습생이라 불려도 손색이 없는 수준이었다. 그의 미래는 오직 이 연금술에 달려 있었다. 진염은 다시 한번 교태 섞인 눈빛으로 그를 훔쳐보았다. 그녀가 가끔 라이마오의 저급한 희롱을 참고 받아주는 것은 오직 그가 일품 연금술사가 될 수 있다는 희망 때문이었다. 일품 연금술사란
단순한 명예를 넘어 그녀의 인생을 송두리째 뒤바꿀 수 있는 그야말로 천지개벽할 만한 엄청난 기회였던 것이다. 사회적 지위, 부호, 그리고 누구도 함부로 건드릴 수 없는 막강한 배경까지. 라이마오는 다시 한번 추잡한 미소를 흘리며 진염의 마음을 읽으려는 듯 그녀를 꿰뚫어 보았다. 흐흐, 설마 오빠가 널 속일 리 있겠어? 네 아가씨, 내가 오늘 밤 연성을 성공하면 오늘 밤은 우리 집에서 같이 보내는 건 어때? 그의 목소리에는 이미 노골적인 기대와 음란함이 가득 배어 있었다. 진염은 고개를 살짝 숙이며 수줍은 척을 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은근한 기대와 함께 약 올리는 듯한 장난기가 섞여 있었다. 어머, 라이 오빠도 참. 그건 오빠가 연성에 성공한 다음에야 생각할 수 있는 일이죠. 그녀의 속마음은 명확했다. 라이마오가 연성에만 성공한다면 오늘 밤 그의 모든 유의를 기꺼이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다는 뜻이었다. 라이마오는 만족스러운 듯 음탕한 웃음을 흘렸다. 그럼 내 아가씨, 잘 기다리고 있어. 그 전에 오빠가 연성할 방부터 하나 준비해줘. 진염은 빛이 된 등록 장부를 펼쳐보며 난감한 듯 미간을 찌푸렸다. 어머나, 라이 오빠. 죄송하지만 오늘 저희 협회의 기초 연성실은 전부 예약이 꽉 찼어요. 혹시 잠시만 기다려주실 수 있을까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정말 곤란하다는 듯한 뉘앙스가 담겨 있었다. 라이마오는 즉시 불쾌한 듯 눈살을 찌푸렸다. 그의 목소리에는 노골적인 짜증이 묻어났다. 기다려. 지금 내가 얼마나 기대하고 있는 줄 알아. 이 흥분이 조금이라도 식어서 연성에 지장을 주면 그 손실은 누가 책임질 건데 너희가 감당할 수나 있겠어? 진염은 순식간에 머릿속을 복잡하게 굴리기 시작했다. 라이마오는 그녀의 든든한 후원자이자 스폰서였다. 만약 그의 기분이 상하거나 연성에 실패라도 한다면 그녀의 앞날 역시 한순간에 물거품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 그녀의 미래는 전적으로 라이마오의 성공에 달려 있었다. 진염은 재빨리 눈을 굴려 옆에 서 있는 루이에를 힐끗 쳐다보았다. 순간 그녀의 머릿속에 번뜩이는 묘안이 떠올랐다. 그녀의 얼굴에는 음흉하고도 사악한 미소가 감돌았다. 라이 오빠, 너무 초조해하지 마세요. 방금 루이에 씨가 웬 꼬마를 데리고 15번연 성실로 갔어요. 그 애는 겨우 1시간 비용만 지불했을 뿐이고 이제 곧 시간이 다 될 거예요. 오빠, 그쪽 연성실을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끼케야 10대 초반이나 됐을 그 애송이가 연금술에 대해 뭘 알겠어요. 아마 그냥 장난 삼아 온 것이겠죠. 루이에는 진염의 말을 듣자마자 얼굴이 하얗게 질리며 즉시 반대했다. 진씨, 그렇게 하는 건 규정에 어긋납니다.